공간 분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DIB 요소를 이용을 해서 공간 분할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B 요소는 이전 강의 시간에도 설명했었지만 블락형 공간 분할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DIB 요소를 사용한다 얘기했고요. 그 대비되는 엘리먼트가 인라인 형식인 스팬이 있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자, 블락형 엘리먼트의 특징은 그 내부 안에 또 다른 블락이나 인라인을 모두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그 영역 구분을 하기 위해서 DIB 요소의 ID 속성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건데요. ID를 첫 번째 것은 디비전 1, 두 번째 것은 디비전 2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첫 번째 디비전과 두 번째 디비전이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요. HTML5를 시작하고요. 바디 안에 DIB를 시작해서 DIB를 끝나고, 자, DIB를 시작해서 DIB 하나 끝납니다. 두 개가 내용이 같죠. 차이점은 첫 번째 것은 공간 1, 두 번째 것은 공간 2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게 한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블락은 전부 P로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것을 파란색으로, 두 번째 것을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ID 속성을 만들고요. 속성 값으로 첫 번째 것은 디비전 1, 두 번째 것은 디비전 2 이렇게 표현을 해서 스타일 형식에서 이 ID를 이용을 해서 아마 정의를 내리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잠깐 내용을 보긴 했습니다만 좀 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을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브라우저를 봤을 때 동일한 내용이죠. 첫 번째 것은 11 패러그래프이기 때문에 한 칸을 뗀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2 다만 색깔이 첫 번째는 파란색, 두 번째는 빨간색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CSS3를 이용을 해서 해당 분야에 해당되는 컬러를 파란색이니까 블루, 아래쪽은 빨간색이니까 레드 하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 될 겁니다. 자, 앞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이렇게 바디 부분 안에 있었죠. 그 내용을 DIB 하나, 파란색 DIB 하나, 두 번째 빨간색 DIB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했습니다만 요 그대로 그 화면에 결과 화면으로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ID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고 속성 값으로 디비전 1, 디비전 2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스타일에서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었죠. DIB 안에 ID가 샵은 ID를 뜻하는 겁니다. ID가 디비전 1인 친구는 DIB 중에 ID가 디비전 1인 친구는 보도의 스타일, 즉 테두리의 스타일을 솔리드, 실선으로 해주고 보도의 폭을 1픽셀 두께입니다. 보도 선 두께를 얘기하는 것이죠. 선 두께를 1, 그 다음에 보도의 컬러를 블루, 테두리 선을 파란색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블루, 즉 컨텐츠를 파란색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타일 안에 헤드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 안에 컬러는 블루 이렇게 해줘야 이 내용이 파란색으로 결과 화면에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제는 빨간색으로 해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하기 위해서는 디비전 2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DIB 중에 ID가 디비전 2인 친구는 보더, 즉 바깥테두리의 스타일을 실선으로 하고 두께를 1픽셀, 그 다음에 컬러를 레드, 그 테두리 선이 빨간색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컬러는 레드. 요거는 뭐냐면 콘텐츠를 빨간색으로 칠해라.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베이직 디비전이라고 이름을 만들고요. 저장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메타 캐릭터나 메타 정보, 이것은 그 화면의 폭에 따라서 똑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뷰포트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아마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이 스타일을 제외하고. 그래서 오늘은 바디 부분에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 빨간색으로 나타낸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div 안에 패러그래프이 되어 있는지 코딩하는 소스 코드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방금 전 페이지 공간 분할 14쪽에 내용을 우리가 GitHub에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름이 아까 basic.div.html 했었죠. 저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것은 파란색 줄 보더 라인이죠. 아까 보더가 파란색이었어요. 블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컬러는 블루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1, 2개, P로 되어 있었던 공간 2개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예제는 똑같은 디비전 2인데 아이디가 디비전 2였었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더를 1픽셀 실선 빨간색으로 하고 블럭 디비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컬러는 레드 빨간색으로 좀 칠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빨간색하고 위에 파란색하고 아래 빨간색이 겹쳐서 보라색입니까? 보라색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겹친 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키인해서 GitHub에 키인해서 해당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iv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은 안 되고 CSS3라고 하는 스타일을 써서 지난 시간에 나타낸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더 스타일 해서 실선으로 나타내라. 그 다음에 그 실선의 두께, 그 다음에 실선의 색깔, 이 세 가지를 정의를 내서 화면에 사각형으로 잘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심도 높게 CSS3를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학습할 때 추가로 학습을 하겠지만 오늘은 div를 나타내기 위한 간단한 모습을 먼저 학습하기 위해서 크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즉 블럭 사각형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나타낸 속성인 하이트는 우리말로 높이라고 하는 뜻이죠. h 즉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너비 width 그래서 하이트 높이 블록 사각형의 높이와 너비 크기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CSS3를 사용을 해서 그때 사용되는 속성이 하이트고요. 너비는 width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예시를 보면 CS3에 대한 문법 예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d가 디비전 1인 친구는 div 중에 id가 디비전 1인 친구는 하이트 즉 높이입니다. 높이를 300픽셀로 가져가고 width 즉 너비 폭입니다. 폭은 100픽셀로 해라. 그러면 높이 300 너비 100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디비전 2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div는 폭은 하이트는 됐고 하이드는 디폴트 값을 사용하고 대신에 width만 400픽셀로 잡아라. 그러면 옆에 폭이 직사각형의 너비가 400픽셀인 거죠.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디비전 3라고 이름을 명령을 했고요. div 중에 id가
디비전 3인 친구는 폭을 100으로 가져가라. 위드스는 100 픽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DIB가 블록 엘리먼트의 대표적인 예제니까 블록은 직사각형이다. 그래? 그러면 직사각형의 크기는 설정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두 가지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하이트, 즉 높이와 폭, 너비라고 얘기합니다. 폭, W, width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각형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요. 회색 스타일로 사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블럭 DIB라고 본다고 하면 요게 여기에서부터 옆으로가 너비 위드스가 될 테고요. 이쪽에서부터 여기 높이가 하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 중에 플로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플로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굳이 한다고 하면 둥둥 떠다녀라. 물 위에 있는 호수 위에 있는 나뭇잎처럼 배처럼 나룻배처럼 둥둥 떠다녀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갖고 있는 속성이고요. 그걸 우리가 플로트라고 합니다. 플로트. 자, 플로트에 속성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속성 값으로 left, 즉 왼쪽이라고 하는 뜻이죠. 플로트 콜론 left 이걸 써주게 되면 왼쪽으로 붙여라.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자기 왼쪽을 중심으로 위쪽에 공간이 있으면 갖다 붙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뒷장에서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트의 right 이것은 오른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아까는 왼쪽으로 붙였죠. 기준값이 이쪽 오른쪽이라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붙일 수 있으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붙여라. right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붙이는 겁니다. 공간이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공간이 있는 경우에 뒤에 있는 DIB가 여러 개 있었을 때 공간이 있는 경우에 앞에 DIB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 뒤에 따라오는 DIB를 자동으로 붙이는데 left라고 하면 왼쪽 기준, right라고 하면 오른쪽 기준으로 빈 공간에 붙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화 관련된 얘기고요. 붙이기. 이런 자동 작정을 하기 싫다. 스탑하고 싶다. 그러면 클리어 보스라고 하는 말을 추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자동 빈 공간 위치가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 디비전 1은 플로트의 left를 사용을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것은 클리어 보스에서 클리어 속성을 보스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 문법 예시고요. 이 문법 예시를 이용한 실제적인 예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예제를 대상으로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그 파일의 이름은 advanceddivision.html advdiv.html로 만들었고요. 해당 내용을 GitHub에 넣으시고 실행하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 코드를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 당연히 HTML5 들어가고요. HTML로 시작해서 끝나고 중간에 헤드 시작해서 헤드로 끝납니다. 바디로 시작해서 바디로 끝나고요. 자, 바디 부분에 지금 예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 페이지에 썼던 내용들에 대한 예시를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 div 안에 패러그래프 두 개를 넣어놓고요.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분할된 공간 1입니다. 또 분할된 공간 1입니다. 라고 해서 패러그래프 두 개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한 칸이 떨어지면서 디비전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것은 뭐 동일한데 내용이 분할된 공간 2입니다. 또 분할된 공간 2입니다. 해서 두 개를 넣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것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위에 것하고. 자, 세 번째 것은 다시 이제 분할된 공간 3입니다. 또 분할된 공간 3입니다. 해서 패러그래프 두 개를 넣어놓고요.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서는 요 컨텐츠, div 컨텐츠의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서는 요걸 찾아야 되겠죠. 요걸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id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id 속성을 넣어놓고 요 div의 이름을 우리는 디비전 1로 가져가겠다. 정의를 내린 겁니다. 두 번째 것은 id를 디비전 2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디비전 3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구별이 된 거죠. 첫 번째 것은 디비전 1이라고 하는 id 이름으로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것은 디비전 2, 세 번째 것은 디비전 3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스타일을 한번 적기 위해서는 헤드 파일 안에, 헤드 엘리먼트 안에 스타일로 정의되어 있는 CSS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불러줘야 됩니다. 즉 div 엘리먼트 안에 id가 디비전 1인 친구는 보더를, 즉 바깥 테두리선을 실선 솔리드로 해주고 1px 1픽셀 두께입니다. 펜의 두께. 그 다음에 색깔은 테두리 색깔은 블루 파란색으로 해주라. 자, 두 번째 보시면 컬러, 즉 콘텐츠의 컬러죠. 콘텐츠의 컬러는 파란색으로 해라.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디비전 2 보시면 여기는 똑같이 다 같은데 테두리 색만 빨간색, 그 다음에 그 콘텐츠 색을 빨간색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자, 세 번째 것은 위에 디비전 1과 동일하죠. 예. 자, 요 블럭 다이어그램의 블럭 엘리먼트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이트는 높이죠. 높이는 100픽셀, 너비는 600픽셀 해서 100 곱하기 600짜리 사각형이 하나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 100 곱하기 300, 세 번째 것도 동일하게 100 곱하기 300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 세 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 600, 300, 300이니까 1200 픽셀 이상은 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에 보면 플로트를 붙였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플로트의 레프트 왼쪽으로 갖다 붙여라. 다시 두 번째 엘리먼트도 플로트의 레프트 왼쪽으로 갖다 붙여라. 자, 세 번째 것은 갖다 붙이지 말고 해제해라. 자동으로 설정된 플로팅 옵션을 해제해라. 그래서 클리어 보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 화면의 배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GitHub에 앞에 있었던 내용 코드를 넣고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iv div html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공간 1. 두 번째 것은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세 번째 것은 다시 이제 파란색으로 나온 겁니다. 1, 2,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쪽 부분에 공간이 여기 300픽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것도 300이니까요. 600, 300, 다시 300, 높이는 100인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엘리먼트가 플로트는 left라고 돼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클리어 보스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플로트 레프트를 전부 다 해지를 하고 새롭게 시작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너비가 두 개죠. 그래서 여기 픽셀 두 개가 1픽셀짜리 보더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좀 굵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로트 레프트니까 왼쪽에 붙은 거고요. 두 번째 것도 플로트 레프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뒤에다 자동으로 붙여라. 자, 세 번째 것도 플로트 레프트였다 그러면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공간이 있으면 갖다 붙여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크롬 웹브라우저의 폭을 임의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300이 안 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켜고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크기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기를 줄이게 되면 오른쪽에 있었던 내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300으로 되어 있는 너비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밀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